전기 단원의 마지막 유형 문제 네 번째 반도체와 다이오드에 대해서 지금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너지띠를 통해서 반도체를 정의를 했었는데요.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띠에 대해서 얘기하면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사이 간격이 이제 비교적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온에서 전도띠의 전자가 약간 분포하는 물질을 우리는 반도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순수한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는 정도와 도체와 절연체 중간 정도가 되겠는데요. 불순물이 거의 없는 반도체를 우리가 순수한 반도체, 그러니까 실리콘이라든가 점화는 결정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불순물을 섞었을 때를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고, 그때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P형 또는 N형이 됩니다. P형은 옆에 있는 지금 필기되어 있는 것에서도 보다시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원래 4개짜리에다가 3개짜리를 첨가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결합하지 못한 한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 빈자리가 마이너스인 전자를 끌어당겨야 되는 빈자리라고 해서 플러스 성질을 띠는 구멍이라고 해서 양공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공이어서 얘를 P형 반도체라고 한다고 그랬고, 자, 4개에다가 5개를 집어넣게 되면 5개짜리의 물질인 불순물을 집어넣게 되면 총 8개가 채워지고 그래도 하나가 남는 이 남는 전자가 생기잖아요. 이 남는 전자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N형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전자, P형 반도체는 양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양공의 성질은 플러스, 전자의 성질은 마이너스라는 것만 알면 대부분의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나하나 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모의평가 문제가 되겠고요.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빛의 합성에 대한 탐구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 게 이제 다이오드가 되겠고,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접합면에서 이제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가 띠 양공으로 이제 전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띠 간격에 해당되는 만큼의 빛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 띠 틈이 클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 방출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띠 간격이 A, B, C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빛은 지금 3가지 종류의 빛이 나오는데 우리가 RGB라고 하는 게 삼원색이잖아요. 그러면 띠 간격이 클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에너지가 큰 빛은 블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린, 레드가 되겠네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부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BC에서 나오는 빛이 합성되는 조명장치를 일단 구성을 했고요. 스위치를 닫고 조명장치의 색을 이제 관찰을 했답니다. 자, 무슨 색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림 다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위치를 열고 전지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후 나를 반복했답니다. 현재 지금 A, B, C가,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요. C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결된 상태의 그 전원을 이렇게 서로 맞바꿨다고 되어 있죠. 그랬더니 다에서 자홍색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홍색. 그러면 요 세 개의 색 중에 어떤 색과 어떤 색이 합쳐졌을 때 자홍색이 나오는지는 뭐 여러분이 뭐 잘 기억을 못한다 하더라도 뭐 대충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에서 스위치를 열고, 자, 이 상태, 요게 지금 다 상태였잖아요. 다에서 스위치를 열고 B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후 나를 반복한답니다. 자, B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X가 있는 V가 B만 바꾼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 상태에서 실험을 했더니 백색이 나왔다는 얘기는 모든 빛이 섞였을 때 백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하고 C가 다 상태에서는 A와 C가 섞여서 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B는 처음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그 B의 방향을 바꿨더니 B 쪽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B에서도 빛이 나와서 결국엔 모든 색의 빛이 섞인 거기 때문에 그때 백색이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A가 지금 블루고 C가 그린이기 때문에 레드이기 때문에 자홍색이 나오는 게 맞겠네요. 그죠? 나는 스위치를 닫고 조명의 색을 관찰을 했는데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이제 이 첫 번째 상황이었잖아요.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스위치가 요것도 X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전류 방향을 바꿨을 때 전류 방향이 바뀌고 스위치 X가 바뀌었을 때 이제 전류가 이제 흘렀던 거였잖아요. 그러면 스위치 전류 방향이 바뀌기, 그러니까 전지의 방향이 바뀌기 전에는 A와 C에는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B는 아까 방향을 바꿨을 때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역방이 되고 B만 전류가 흘렀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가 뭐냐면 그린이니까 바로 초록색이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초록색이다 라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X는 N형 반도체이다. X가 지금 B가 어떻게 되겠냐면 이 상태에서 전류가 흘렀던 거였잖아요. 첫 번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렀던 거니까 X는 바로 뭐냐면 P형 반도체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P의 플러스가 N에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방향이 순방향이기 때문에 X 자체가 P형이 되니까 이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고, A는 파란색 빛을 내는 LED다라는 것은 뭐 첫 번째 상황에서 곧바로 알 수 있었던 내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기억 디귿.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 실험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지금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고 있고 그 실험 상황에 따라서 이 A, B, C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우선 구성을 하고 관찰을 했더니 첫 번째 색이 결론적으로 이제 초록색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전지의 방향을 바꾸고 반복했더니 전지 방향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 흐를 수 없었던 애들은 흐르게 되고 원래 흘렀던 애는 역방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B의 방향을 바꿔서 다를 반복했다 합니다. 다에서 바꿔서 실험을 했을 때 B의 방향만 바꿨을 때 백색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 상태에서는 B만 전류가 안 흘렀었던 거고 다를 바꾸기 전이 나였기 때문에 바로 나에는 B만 전류가 흘렀던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20년 9월 평가원 문제 보겠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게 한 실험 과정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A, B가 있겠고요. 저항, 오실로스코프 1, 2, 스위치, 직류전원, 교류전원 연결된 회로를 구성하여서 했고요. X, Y는 각각 P형, N형 반도체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를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1, 2를 측정된 전압을 관찰했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직류 전원에 연결했을 때가 바로 나가 되겠고요. 다는 이제 교류 전원에 연결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직류 전원에 연결했을 때 오실로스코프 1에는 전압이 측정되는 걸로 봐서 전류가 이제 흘렀던 거고요. 그다음 오실로스코프 2에서는 전압이 0인 걸로 봐서 전류가 흐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직류 전원에 연결을 하게 되면 플러스에는 P형이 마이너스에는 N형이 연결됐을 때만 전류가 흐르는 건데 오실로스코프 안에만 지금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이 X가 P고 그 다음에 Y는 어떤 상태인 거죠? 네, N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플러스의 P가 마이너스의 N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실로스코프 2 쪽은 즉 B 쪽은 역방향으로 전원 장치가 다이오드가 연결됐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X는 P형 반도체이다.
라는 부분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나의 A에서는 자, 나를 보면 나의 A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앞쪽에 있는 게 A였죠. A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다를 보겠습니다. 다는 이제 교류 전원을 이렇게 바꿔서 연결을 한 거고요. 교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플러스로 흘렀다 마이너스로 흘렀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전류를 우리는 교류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전류와 전압이 바뀌는 거죠. 교류의 정확한 특성에 대해서는 물리 2에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교류는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도 전류가 흘렀다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전류가 흘렀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1, 2를 측정된 전압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오실로스코프에서는 플러스 방향일 때 이렇게 전류가 흘렀다가 자, 이쪽에서 이제 전류가 안 흐르고 또 이쪽에서 전류가 흐르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실로스코프 2에서는 흐르지 않다가 마찬가지 마이너스 쪽에서 전류가 이제 흐르는 걸로 봐서 자, 아까 우리가 플러스 쪽을 이쪽이라고 하면 아까 P가 X가 P형 반도체였기 때문에 순방향으로 직류 연결했을 때 걸렸었잖아요.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다의 2에서 전압이 마이너스 V0일 때, 자, 요 부분이죠. 마이너스 V0일 때 B에서 Y의 전자는, 자, Y가 바로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던 거죠. 마이너스 V라는 얘기는 이쪽 그 반대 방향으로 전압이 걸렸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이제 얘만 따로 빼놓고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Y고 여기 이제 이 B고요. 자, 이쪽이 이제 Y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일 때 전류가 흘렀던 거잖아요. 직류로 따지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류일 때는 요 마이너스 쪽에서 전류가 흐를 때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전류가 흘러서 전압이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V0일 때 B에서 Y의 전자는 PN 적합 다이온 쪽으로 이동한다. 네,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이동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반도체 관련된 다이오드 관련된 문제가 2020년도에 수능에는 출제되지 않았다가 2021년 2021년에 수능이 출제되지 않았다가 2021년 6월 평가원 문제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문제가 평가원 문제로만 이제 계속해서 출제가 됐고 수능에는 2020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출제는 되지 않았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2022 수능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다른 단원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 중요한 단원은 아니기 때문에 출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연속해서 평가원에서 출제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거. 올해 이제 3학년 모의평가 문제가 6월에 한 번 있을 테고 9월에 한 번 있을 텐데요. 그 6월, 9월에 이제 연속해서 만약에 반도체 문제가 출제되면 2022년도에 출제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자, 동일한 전지의 동일한 전구 PQ, 전기 소재 XY를 이용하여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스위치를 연결할 위치에 따라 PQ가 켜지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XY는 저항 다이오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했다는 얘기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한 거죠. 자, 이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전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XY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P 쪽에 전구에 불이 들어왔고요. Q 쪽에도 전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XY 모두 다 이쪽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B 쪽에 전원 장치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랬더니 P 쪽에 마찬가지 전류가 P 쪽에 또 전구에 불이 들어왔고 Q 쪽에는 전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X는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고 있고 이쪽으로도 전류가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반대쪽으로도 전류가 흐르는 걸로 봐서 이 X 자체에는 방향에 상관없이 전류가 흐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X는 뭐다? 네, 저항이 되겠네요. 그러면 Y는 당연히 뭘까요? 다이오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A 쪽에는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이 방향으로 흐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전류가 이제 흘렀다는 얘기는 여기 P가 되고 여기가 N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순방향이 되겠고요. 반대로 이 전원 장치의 전압이 이 방향이 바뀌는 이렇게 되면 역방향이 걸려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리는 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것은 Y라고 하는 게 지금 요 물질 자체가, 이쪽에 있는 물질 자체가 다이오드잖아요. 그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전기소자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몇 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다이오드의 특성인 정류작용과 관련된 순방향으로 연결됐을 때의 상황과 그 다음에 LED의 특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쭉 출제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 반도체의 특성, 특히 다이오드의 특징, 순방향과 역방향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LED에서의 그 빛이 방출되는 원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 나오는 총 4개의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제 이 4개의 유형이 이제 크게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씩 내용들이 이제 들어갈 텐데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좀 반드시 좀 이해하고 암기해서 공부를 하시면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유형 4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